예림아, 놀자. 예림 TV.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깊은 산골에 엄마와 오누이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가난한 살림이라 엄마는 아랫마을로 일을 하러 다녔어요. 얘들아, 엄마가 오기 전에는 아무한테도 문을 열어주지 마. 알았지? 엄마는 단단히 이르고는 산길을 내려갔어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엄마는 떡을 얻어 집으로 향했어요. 막 한 고개를 꼴딱 넘을 때였어요. 흥흥, 고소한 떡 냄새가 나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커다란 호랑이가 불쑥 나타나 길을 막았어요. 엄마는 벌벌 떨면서 말랑말랑한 떡 하나를 주었어요. 호랑이는 낼름 받아서 꼴떡 먹어치웠지요. 두 번째 고개를 꼴딱꼴딱 넘을 때였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엄마는 쫄깃쫄깃한 떡 하나를 또 주었어요. 호랑이는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타났어요. 엄마는 마지막 떡까지 호랑이에게 모두 주고 말았어요. 마지막 한 고개가 남았는데 떡이 없으니 어쩌지? 엄마는 온몸이 부들부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마지막 고개를 꼴딱꼴딱 꼴딱 넘어가려 할 때였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호랑이야, 이젠 떡이 없구나. 제발 살려주렴. 뭐? 떡이 없다고? 그럼 너를 잡아먹을 수밖에. 어흥. 호랑이는 눈 깜짝할 새에 엄마를 꿀떡 삼켰어요. 호랑이는 주섬주섬 엄마 옷으로 갈아입고 오누이 집으로 갔어요. 얘들아, 배고프지?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우리 엄마 목소리는 가늘고 고운데? 누이 동생이 말했어요. 밤길에 찬바람을 쐬어서 목이 쉬었단다. 그럼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의심쩍은 목소리로 오빠가 말했어요. 호랑이는 문틈으로 손을 쓱 내밀었어요. 손은 크고 털이 북슬북슬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든 오빠는 문틈으로 살짝 엿보았어요. 그런데 문 밖에 엄마 옷을 입은 호랑이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가 아니라 호랑이야. 빨리 도망가야 해. 오빠는 누이 동생 손을 잡고 뒷문으로 몰래 나갔어요. 살금살금 뒤뜰로 나온 오누이는 우물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는 뒤늦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흥! 뒷문으로 도망쳤군. 호랑이는 냉큼 뒤뜰로 나갔어요. 오호! 우물 안에 숨었구나. 우물 속에는 오누이 얼굴이 아롱아롱 비쳤어요. 호랑이는 오누이를 잡으려고 바둥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누이 동생이 까르르 웃었어요. 에이, 바보. 우린 나무 위에 있는데. 호랑이가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옳지, 그 위에 있었구나. 호랑이는 나무에 올라가려고 안간 힘을 썼어요. 하지만 자꾸 버둥버둥 미끄러졌어요. 얘들아, 거기 어떻게 올라갔니?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쭉쭉 올라왔지. 오빠가 약 올리듯 말했어요. 호랑이는 참기름을 바르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주르륵 미끄러지며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노이 동생이 깔깔깔 웃으며 놀렸어요. 에이, 바보. 우리는 도끼로 쿵쿵 찍으면서 올라왔는데. 호랑이는 옳다구나 하면서 도끼로 쿵쿵 찍으며 성큼성큼 올라갔어요.
꼼짝없이 잡히게 된 오노이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었어요. 오빠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모아 빌었어요.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어린 노이 동생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오노이는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본 호랑이도 덩달아 빌었어요. 저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잠시 뒤 신기하게도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재빨리 동아줄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 동아줄이 뚝 끊어졌어요. 으아! 호랑이 살려! 호랑이가 잡은 것은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호랑이는 수수밭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그때 물든 호랑이 피 때문에 수수밭이 붉어졌다고 해요. 한편 하늘로 올라간 오빠는 해가 되고 노이 동생은 달이 되어 세상을 비춰주었어요. 하루는 노이 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어요. 오빠, 밤은 깜깜해서 너무 무서워. 오빠는 노이 동생을 위해 달이 되었고 노이 동생은 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노이 동생은 낮에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몹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눈이 부시게 햇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못 쳐다보게 했답니다. 혹부리 영감. 혹부리 영감님 복이 달랑달랑 등에 짊어진 지게는 건들건들 건들건들 지게는 도끼뿔인데 달랑달랑 혹에는 뭐가 들었나. 옛날에 착한 혹부리 영감이 살았어. 얼굴에 조롱박 같은 혹이 있어 혹부리 영감이라 불렸지. 혹부리 영감은 아이들이 놀려대도 혹 한번 쓱쓱 쓰다듬고 허허 웃기만 했어. 하루는 착한 혹부리 영감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어. 혹부리 영감은 나무 하나 줍고 얼씨구 또 하나 줍고 절씨구 하며 노래를 불렀어. 나무가 지게에 차곡차곡 쌓일수록 노랫소리는 더 흥겨웠지. 이 나무는 팔아서 울 어머니 쌀도 사고 고기도 사고 요 나무는 팔아서 울 어머니 새신 사고. 혹부리 영감은 조금만 더 하면서 자꾸자꾸 산속으로 들어갔어. 그러다 해가 꼴딱 진 것도 몰랐지. 파드닥 날갯소리, 부엉부엉 울음소리에 혹부리 영감은 퍼뜩 정신이 들었어. 허겁지겁 지게를 챙기고 부랴부랴 산을 내려갔지. 아이코, 여기는 아까 왔던 곳인데. 혹부리 영감은 같은 곳을 뱅뱅 맴돌았어. 아이고 허리야, 이 더는 못 걷겠다. 혹부리 영감이 바닥에 풀썩 주저앉고 보니 저쯤에 초가집 한 채가 보이는 거야. 옳지, 저기서 쉬어야겠다. 혹부리 영감은 초가집으로 들어갔어. 초가집은 몹시 낡고 허름했어. 문짝은 떨어질락 말락하고 벽에는 구멍이 뚫려 바람이 숭숭 드나들었지. 그 바람에 온갖 괴이적은 소리가 났어. 끼, 덜컹, 휘오, 쌩, 삐그덕. 휴, 간 떨어지겠네. 노래를 부르면 덜 무서우려나.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울 어머니 걱정할라. 나 잘 있다 전해주렴. 바람아 바람아 부는 바람아 울 어머니 걱정할라.
나 잘 있다 전해주렴. 혹부리 영감이 한창 목청을 돋우는데 어디선가 얼쑤 하는 소리가 들렸어. 깜짝 놀란 혹부리 영감이 노래를 뚝 멈췄어. 순간 도깨비 한 무리가 나타나 혹부리 영감을 애워쌌어. 영감, 그 노랫소리 나한테 팔아. 노랫소리를 발라니 소리는 파는 게 아니오. 혹부리 영감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어. 그래? 그럼 영감 노랫소리는 어디서 나와? 노랫소리는 목구멍에서 나오지요. 치, 거짓말. 내 목구멍에서는 노랫소리 안 나오는데. 우두머리 도깨비는 혹부리 영감을 요리조리 살펴보았어. 그러고는 얼굴에 있는 혹을 덥석 쥐는 거야. 옳거니, 바로 이 주머니에서 노랫소리가 나오는구나. 요건 나는 없고 영감만 있잖아. 영감, 이 노래 주머니 나한테 팔아. 이건 노래 주머니가 아니라 그냥 혹이요, 혹. 그래도 나한테 팔아.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비단도 줄게. 우두머리 도깨비는 계속 졸랐어. 팔고 싶어도 못 파오. 이렇게 찰싹 붙어있는 혹을 어찌 뗀단 말이오. 걱정 마, 내가 요만큼도 안 아프게 떼어줄 테니. 우두머리 도깨비는 사과나무에서 사과 따듯 혹을 똑 뗐어. 그러고는 금이랑 은이랑 비단이랑 도깨비 방망이까지 주었지. 혹부리 영감이 도깨비를 만나 부자가 되었다네. 금은 보화도 없고 혹까지 떼어냈다네. 혹도 떼고 보물도 얻은 혹부리 영감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어. 굽이굽이 언덕을 넘고 내를 건너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지. 흥, 떼어가려면 내 혹을 떼어가지. 지금 혹이 중요해요? 보물을 얻었다지 않아요? 아하, 나도 다 생각이 있어. 혹도 떼고 보물도 얻어올 테니 두고 보시오.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어. 옳거니, 바로 저 집이렸다.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일찌감치 초가집으로 들어갔어. 그러고는 고래고래 노래를 불렀지. 이윽고 밤이 이슥해지자 도깨비들이 하나 둘 문 앞으로 몰려들었어.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이때다 하고 목청을 돋웠지. 은을 준들 살소냐, 내 노래 주머니. 금을 준들 살소냐, 내 노래 주머니. 귀하고 귀하구나, 내 노래 주머니. 이봐, 영감 노래도 그 주머니에서 나와? 그럼요, 노래가 솔솔 나오는 귀한 노래 주머니랍니다. 그 말이 참말이냐? 물론이죠. 혹이 아깝긴 하지만 금이랑 은이랑 비단이랑 도깨비 방망이를 주면 팔겠습니다. 우후, 그리 아까우면 하나 더 주지. 우두머리 도깨비가 혹부리 영감 턱에 혹을 척 붙였어. 노래 주머니라고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할까 보냐? 도깨비들은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을 흠씬 혼내주었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요. 잘못했어요. 겨우겨우 풀려난 혹부리 영감은 혹 두 개를 덜렁거리며 산을 내려왔어. 혹 때려다가 혹 하나 더 붙였구나.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옛날 깊고 깊은 산골에 팥죽 할머니가 살았어. 왜 팥죽 할머니냐고? 할머니는 팥죽을 맛있게 잘 쏘았거든. 구수하고 달짝지근한 할머니의 팥죽은 한 번 맛을 보면 절대 잊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 하루는 할머니가 팥밭을 메고 있었어. 그때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왔지. 어흥. 에구머니나!
할머니는 벌벌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 어흥, 할멈을 꿀꺽 잡아먹어야겠다. 그러자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 아이고, 호랑이야. 겨울에 다시 오면 안 되겠니? 팥을 이렇게 많이 심어 놓았는데 겨울에 팥죽도 먹고 나도 잡아먹으렴. 호랑이는 곰곰이 생각했어. 팥죽도 먹고 할멈도 먹고 그게 좋겠다. 그럼 겨울에 보자고. 어흥. 그리고 호랑이는 산속으로 돌아갔대. 그 후에도 할머니는 정성껏 팥밭을 가꾸었어. 이렇게 밭을 가꾸는 것도 올해가 마지막이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어. 슬픈 것도 잠시. 할머니는 다시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땀이 뚝뚝 떨어져라 부지런히 일을 했지. 어느덧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어. 팥은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가 탱글탱글 연글었어. 팥이 아주 잘 여물었구나. 할머니는 팥을 보며 저도 모르게 울다가 웃다가 했어. 사락사락 눈이 내리는 어느 겨울날, 할머니는 아궁이에 솥을 걸고 팥죽을 쑤었어. 이게 마지막 팥죽이라니. 그때 어디선가 펄짝펄짝 통통 알밤이 뛰어와 물었어. 팥죽 할머니, 왜 울고 계세요? 호랑이가 이 팥죽을 먹고 나를.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할머니, 저한테 팥죽 한 그릇만 주세요. 그리고 호랑이는 걱정 마세요. 팥죽을 냠냠 맛있게 먹은 알밤은 아궁이로 쏙 숨었어. 잠시 뒤 깡충깡충 콩콩 송곳이 뛰어왔어. 우와, 팥죽 냄새 정말 좋다. 멍석도 대굴대굴 척척 굴러왔지. 팥죽 할머니, 저도 팥죽 냄새 맡고 왔어요. 그래, 따뜻할 때 어서 먹거라. 훌쩍. 후루룩 팥죽을 먹던 멍석이 고개를 갸웃했어. 팥죽 할머니, 왜 우세요? 곧 호랑이가 와서 팥죽을 먹고 나를. 이야기를 들은 송곳이 큰 소리로 말했어. 걱정 마세요. 저희가 호랑이를 혼내줄게요. 그러고는 송곳은 부엌 바닥 흙덩이 속으로 쑥. 멍석은 부엌 문 앞에 쭉 펼치고 누웠어. 그때 지게가 공중공중 껑충 달려왔어. 팥죽 할머니, 팥죽 있어요? 할머니는 따끈한 팥죽을 지게에게 듬뿍 퍼주었어. 지게는 후루룩 후루룩 맛나게 팥죽을 먹었지. 많이 먹거라. 이게 마지막 팥죽일지도 모르니. 마지막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또 호랑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걱정 말고 방에 계세요. 제가 호랑이를 혼내줄게요. 지게는 감나무 뒤로가 꼭꼭 숨었어. 밤이 되자 호랑이가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어. 어흥, 어흥. 할멈, 나 왔어. 할머니는 벌벌 떨며 말했어. 호랑이야, 우선 부엌에서 몸부터 녹이렴. 어흥, 안 그래도 너무 춥네. 호랑이는 부엌으로 성큼 들어가 아궁이 앞에 바짝 붙어 앉았어. 바로 그때 알밤이 돌멩이처럼 날아가 호랑이 눈에 박치기를 했어. 아이쿠, 눈이야. 호랑이는 눈을 감싸며 뒤로 벌러덩 쿵 넘어졌어. 순간 흙덩이 속에 있던 송곳이 발딱 일어났어. 송곳은 호랑이 엉덩이를 쿡
찔렀어. 아이쿠, 엉덩이야. 엉덩이를 움켜쥐고 방방 날뛰던 호랑이는 부엌 문 앞에 쿵 고꾸라졌어. 내 이럴 줄 알았지. 멍석은 옳거니 하고 호랑이를 둘둘 감았어. 호랑이는 숨이 막혀 꽥 소리도 못 냈지. 이제 내 차례인가? 감나무 뒤에 있던 지게가 다다닥 달려왔어. 그러고는 멍석에 말린 호랑이를 척 짊어졌어. 호랑이를 짊어진 지게는 언덕으로 냅다 달려갔어. 언덕 꼭대기에 도착하자 멍석이 몸을 쫙 폈어. 호랑이는 그대로 강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지. 너희들이 내 목숨을 구했구나. 이 은혜를 어떻게 갚누?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어. 우린 맛있는 팥죽이면 돼요. 할머니 팥죽은 최고예요. 최고.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어. 지금도 어느 깊고 깊은 산골에는 팥죽 할머니가 살고 있대. 알밤과 송곳, 멍석과 지게랑 오순도순 팥죽을 나눠 먹으면서 말이야. 유튜브에서 예림TV를 검색해주세요.